안녕하십니까. 이신경영 컨설팅 대표 경영지도사 김진영입니다. 1990년 7월 2일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까지 30년째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 발전과 또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으며 오늘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또 이 지도사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경영기술 지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도사 관련 법규가 무엇이 있는지, 또 이 관련 법규가 우리 지도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자격사로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도사의 시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그리고 양성과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시험의 결과 분석과 또 앞으로의 경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지도사의 자격 요건과 또 같은 법 제47조 지도사의 업무에 의거한 국가 전문 자격제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참 지도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은 들음이 있고 또 익숙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지도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영 지도사와 기술 지도사가 이러한 지도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은 크게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격은 자격기본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데,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구분하고, 국가 자격은 또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규율되어지는 자격이 있고, 국가 자격은 국가 전문 자격과 국가기술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자격은 등록 자격과 국가 공인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고, 민간 자격은 민간 자격 기본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도사의 명칭을 붙이고 있는 모든 자격사의 대부분이 민간 자격에 의한 자격이라고 보시면 옳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 경비지도사, 경기지도사, 청소년지도사 등 8개의 지도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국가 전문 자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과 국가 기술 자격의 차이는, 국가기술 자격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에 관한 기술과 기능, 서비스 제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이라 할 수 있고,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은 일반에 일단 국가에서 부여하는 전문 자격사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문 자격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 자격이나 국가 기술 자격이 있을 경우에 그 자격을 활용해서 취업을 하거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 그와 같은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가 전문 자격의 경우에도 특정한 업무를 수행을 할 때는 해당 자격을
보유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문 자격이 그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별히 다른 점은 국가 전문 자격을 가지고서 그 자격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한 영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를 설립해서 개인 자격이나 또는 법인 자격으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해서 자격제도를 부여를 하고, 또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 및 기술 향상을 위해 1978년도부터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업 진단 제도를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의 주요 연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78년도 중소기업 진흥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경영진단 지도 그리고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단을 담당할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를 담당할 기술지도사를 자격을 부여해서 상공부 장관이 상공부에 등록을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경영진단지도, 기술지도를 시행을 해오다가 1987년도에 경영지도를 담당할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를 담당할 기술지도사 자격제도를 구분해서 시행을 하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와 같은 자격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 시험을 응시하게 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을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이수한 후에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로 등록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만 해도 많은 지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지, 일정한 경력을 보유한 자들에게 자동으로 자격증을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격을 부여하는 자동 자격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의해서 합격한 자, 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자동 자격자, 이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자격 제도를 운영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 지도사 양성 과정 이수자와 자동 자격자를 1차 시험 면제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자동 자격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도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또 그동안 자동 자격자로 운영해 오던 분들에게 1차 시험 면제자로 개정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자격제도와 등록제도를 이원화시켰습니다.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지도사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원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2004년 이전에 지도사 등록되어져 있는 자, 즉 지도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 당시에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도사 자격증을 다시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사들이 자격 취득 연월일이 그 이전이지만은 발급 일자는 2004년도에 새로 발급하는 형식으로 발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까지는 1차 시험 5과목과 2차 시험 1과목의 시험을 응시하도록 해서 6과목을 실시하여서 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했었는데, 이때부터 1차 시험 6과목과 2차 시험 3과목으로 과목을 늘려가지고 전문성을 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에 운영되고 있는 시험 제도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도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사 자격제도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차 시험을 합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지도사 자격증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교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사 자격에 합격한 자들에게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실무수습을 100시간 이상 완료한 지도사에게 등록증을 교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등록증은 5년마다 갱신 등록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차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면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과정의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또 1차 시험을 후에 1차 시험을 합격한 것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서 2차 시험을 응시하도록 해주고 있고, 기존에 그 1차 시험 기존에 자동 자격자였었던 분들을 1차 시험 면제자로 다시 1차 시험 면제자 대상자로 부여해 준 분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의 전반적인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양성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지도사 실무수습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한 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이 실시하는 지도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지도사 실무수습은 현재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사 실무수습 시간은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및 지도사 양성과정 이수한 자인 경우에는 6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 또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및 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가 아닌 자, 즉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을 모두 응시한 자의 경우에는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합격한 자에게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양성과정 이수자와 자동 자격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실무 경험이 있어가지고 실무 경험이 있는 자와 실무 경험이 없는 자의 이수 시간을 차별화해서 실무 경험이 없는 자에게 더 실무 수습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 수습자들이 지도 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서 지도 실시 기간을 정하고 그 지도 실시 기간으로 하여금 실무 수습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실무 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하여 실무 수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실무 수습이 완료되어지면은 실무 수습을 운영하는 지정 법인은 실무 수습의 내용과 기간 비용, 그다음에 그 밖에 실무 수습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사가 실무 수습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무 수습에 관한 수료증을 실무 수습에 대한 수료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의 이 등록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실무 수습을 완료한 지도사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지도사 자격을 가진 지도사가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여야만 실질적인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도사가 지도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였을 경우에도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또 5년마다 갱신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갱신 등록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 체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갱신 등록의 요건은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120시간 이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또 지도 실시기관의 지도 업무 담당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에서 실시하는 지도사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개업을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또 파트너십으로서 지도사 법인에 소속되어서 일을 한 실적 등이 3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사 지도 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지도 실시기관의 지도 업무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넘는 자인 경우,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갱신 등록 요건에는 미달하지만은 지도 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지도 실시기관 등에서 2년 이상을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10시간 이상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자에 대해서는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의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갱신 등록을 한 경우, 또 지도사의 자격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도사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도사가 지도와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나 지도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리고 지도와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이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지도사의 업무 정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갱신 등록을 하지 않은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도사들이 이 갱신 등록을 놓쳐가지고 다음 연도까지 지도사의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와 같은 업무 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갱신 등록 기간에 갱신 등록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 등록을 한 지도사의 경우에는 정지되었던 지도사 업무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지도사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5,988명이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그 지도 분야별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인적자원 관리가 1,887명, 그리고 재무관리가 6,064명, 그다음에 마케팅이 2,706명, 생산관리가 1,004명 해서 경영지도사가 11,661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도사의 경우에는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화공, 섬유, 정보처리, 생산관리, 그다음에 생명공학과
환경 대응 분야에서 4,327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등록 사항을 보면은 그 경영지도사의 경우 재무관리 지도사가 6,06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오래전에 지도사의 업무 범위 중에서 재무관리 지도사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조금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 재무관리 분야를 선택해서 응시를 하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재무관리 지도사가 대량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재무관리 지도사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도사의 학력별 현황을 보면은 학사가 1,716명, 석사가 4,652명, 학사 6,142명, 전문학사 및 기타가 3,47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등록을 할 때의 기준 현황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상 등록갱신이 되지 않은 분들을 따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지도사님들이 지금 현재 각 과정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상위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학력은 점진적으로 이제 아마 높아지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별 현황을 보면은 30대 이하가 591명, 40대가 2,428명, 50대가 6,026명, 60대가 4,407명, 70대 이상이 2,53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에 있는 것도 최근에는 30대 이하, 40대가 점진적으로 지도사 자격 취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지도사들이 분포되어 있는 현황이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70% 이상의 지도사들이 소재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도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역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의미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도사 명칭의 사용 금지와 사무소의 설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사 명칭의 이 사용 금지 내용을 보시면은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46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증이 없는 지도사는 지도사임을 표명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디에 서류를 제출할 때 내가 지도사 자격을 취득을 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함이라든지 광고 홍보물 등의 지도사임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지도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지도사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해 가지고 제46조 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한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는 한국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의 성실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또 그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도사는 지도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사가 이와 같은 것을 위반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이 다른 자격사라든지 또 행위에 비해서 너무 엄중하다고 해가지고 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도사 제도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그리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에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고 또 1차 시험은 1차 시험의 응시를 통해서 합격을 하여야 하는 자와 또 양성과정 이수 후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또 1차 시험 면제자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 자격증을 부여받고 또 부여받은 자격증을 가지고 지도사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지도사의 등록은 5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경영기술 지도사와 지도사 관계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